네, 안녕하세요. 2022 수시 전형 대비 모의 면접 예상 문제 풀이 기출 문제 분석 및 모의 면접 예상 문항 집에 303페이지 서울대 모의 면접 수학 예상 문항을 담당하게 된 충북과학고등학교 권영택이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303페이지에 있는 수학 예시 문항 안내 및 풀이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2차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특징을 각각의 콘텐츠로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303페이지에 있는 수학 예시 문항 안내 및 풀이입니다. 자, 푸는 데는 예상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고요. 자, 기하의 개념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2차 곡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문제를 차근차근히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 점 0,0,2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인구를 S1, 다음 점 0,0,-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구를 S2, 다음 점 2, 0,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구를 S3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S1과 S2 모두 외접하는 구의 중심이 XY 평면의 위에 있음을 보이시오. S1과 S2의 외접하는 구의 중심이 XY 평면에 있음을 보이는 문제고요. 자, 이번엔 S1과 S2에 외접하면서 S3에는 내접하는 구의 중심의 좌표를 P, Q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때 PQ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고요. 자, 위 1-2에서 구한 이 자치의 방정식에서 이 자치의 방정식의 임의의 접선을 걷을 때 이 임의의 접선과 x축, x는 3분의 4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단 접선이 x축 또는 y축과 평행 직선은 제외한다. 이런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제시된 상황을 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그림은 그리지 않았는데요. 대학별로 이제 글만 주어지고 도형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상을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첫 번째인데요. 자, 두 구에 외접하는 구의 중심이 XY 평면 위에 있음을 보이시오. 자, 직관상으로는 여러분들 아마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자, 저 중심의 좌표를 편의상 ABC라 놓을게요. 자, 0,0,0,2를 A 0,0,-1을 B, 2,0,0,을 C라고 놨고요. S1과 S2에 외접하는 구의 중심을 P, X, Y, Z 반지름을 R이라 놨습니다. 자, 두 구가 외접하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반지름의 합과 같잖아요.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합의 제곱. 마찬가지로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두 반지름의 합의 제곱. 자, 두 식의 차를 구하면 8z가 0, 즉 z좌표가 0이 나오기 때문에 구의 중심은 xy 평면 위에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직관상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수학적으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S1, S2에 외접을 하면서요. S3엔 내접하는 구의 중심의 좌표를 PQ라 했을 때 PQ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먼저 S1만 한번 볼게요. 자, S1에 외접을 하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과 같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번엔 내접하죠. S3. 내접하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x는 2배의 r-1이랑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번식에서 보면 자, 제곱 더하기 4는 r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r 플러스 1의 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고요. 다음 3-r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r의 범위는 1과 3 사이에 있는 거는 우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3번에서 x는 2의 r-1이기 때문에 r은 2분의 x 더하기 1이잖아요. 자, 여기서 요 r은 2분의 x 더하기 1을 이렇게 일반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조금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하겠지만 요 식을 정리해주면 다음 같은 식이 나오고요. 자, 지금 보니까 제곱 형태의 두 식의 합이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양변을 3분의 4로 넣어서 정리했더니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식이 나오죠.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3분의 4의 제곱분의 x 빼기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2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관계식이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 자체의 방정식이 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타원의 방정식이 나옴을 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PQ의 자치의 방정식의 임의의 접선과 x축 및 x는 3분의 4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평행 이동을 생각하면 좋죠. 저 x축하고요. 저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저 이 x는 3분의 4를 y축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나타보면 자, 타원이 이렇게 그려질 때 타원에서 어떤 접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원에서 어떤 접선을 걷을 때 이 접선과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요 도형의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타원에 관한 접선의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편의상 접선의 기울기를 양수 m이라 잡았습니다. 그럼 접선의 식은 이제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편의상 y절편이 양수인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죠? 자, 타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 기억나죠?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의 식이 지나는 x절편은 다음처럼 나오고요. 그다음 y절편에 해당하는 좌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넓이의 값이 2분의 1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다음처럼 나오고요. 이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미분을 이용한다든지. 자,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몸이 자, 양수 m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서 a 더하기 b는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용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9분의 8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상이 만들어지죠. 이 등호가 발생하는 거는 9분의 16m과 3m분의 4가 같은 양수m 2분의 루트 3이 성립함을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최소값이 9분의 8 루트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 좀 스케치를 해보면 자, 좌표 공간에서 시작을 했죠. 좌표 공간에서 간단히 좌표들을 계산해가지고 외접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2차 곡선이 나왔고요. 자, 2차 곡선의 자치의 방정식에서 지금 뭘 쓰냐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하의 개념과 여러분들이 우리 고1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좀 엮어서 융합적으로 문제를 살펴봤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기하를 좀 막연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2차 곡선의 특징, 포물선과 타원, 쌍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정의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또 혹시나 좀 모르고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같이 몇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뭐 수시 문항, 다뤄진 문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y의 제곱은 4px에 유용한 식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포물선에 초점을 지난 직선이 있고요. 그 두 교점 사이에 관계식을 다룬 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 요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의 상황에서 초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있을 때 요 각각의 길이를 a에서 f까지를 알파, b에서 f까지를 베타라고 하면 요 비례식에서 p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이 내용이 적용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겐 9년 전이겠네요. 2013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면 이 내용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y제곱은 n분의 x. 지금 문제사항은 좀 간단하게 그리면 초점의 좌표는 4n분의 1 그리고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편의상 p, f, q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각각의 길이가 p에서 f까지가 1이고요. f에서 q까지가 an일 때 시그마 n을 1부터 10까지 an분의 1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요 p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라서 바로 써주면 p는 지금 4n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넣어주면 an 플러스 1분의 an. 자, 이걸 an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4n-1분의 1이 되고요. 이걸 역수치해주면 n을 1부터 10까지 4n-1은 210. 계산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이 9년 전 수능 문제에서 나왔었다는 걸 좀 상기하시면서요. 이런 내용도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물선의 접선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포물선에서 그 접선은 접점에서 내린 수선과 여기 있는 수선이죠. 이 수선과 그다음 접점과 초점을 잇는 직선 사이의 각을 2등분한다. 즉, 요 각과 요 각이 2등분 된다는 내용이죠. 자, 아무래도 시간은 지금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 방법은 선생님이 여기 써준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증명 방법에서 쓰였던 것들은 포물선의 정의 등등이 써였는데요. 뭐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좀 몇 가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나왔던 서강대 수시 문제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BAC를 세타 1, 자, 그다음 CAF를 세타 2라 했을 때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이미 앞에서 뭘 보였습니까? 이 세타 1과 세타 2가 같음을 보였죠. 자, 그러면 이 세타 1과 세타 2가 같은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에서 해줬던 그 증명 방법을 그대로 끌어갖고 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해 갑니까? 자, 뭐 요 앞에서 증명은 앞에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증명 방법을 이용해서 이 세타 1과 세타 2가 같은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서강대 수시 문제에서 예전에 이렇게 적용이 된 문제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아주대 수시 문항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PRQ 여기 PRQ 요 각을 구하라는데요. PFQ는 105도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이미 선생님이 답은 제시해놨는데 오른쪽에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접선이 지금 PQ에서 각각 초점이 F이고 초점이 F이고요. 그 다음에 두 점 PQ에서 그은 접선이 점과 R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억각, 그 다음 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억각을 여기가 같고요. 그 다음 이등분하는 포물선의 특징을 이용해서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베타, 여기가 2분의 베타가 되는 건 방금 앞에서 언급을 했죠. 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억각을 이용해서 요 각도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5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52.5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서강대 수시문항과 아주대에서 나온 수시문항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괜찮은 성질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물선의 두 접선이 직교할 때 그 접선의 교점은 준선 위에 있다 이 말인데요. 자, 그림을 나타내 보면 자, 포물선 이렇게 편의상 그려보고요. 그 다음 포물선에서 두 접선이 직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좀 그림이 미흡하더라도 이 부분은 양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접선이 직교할 때 자, 편의상 y제곱은 4px를 할까요? 포물선의 식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여야 할 건 뭐가 있어요? 이 접선의 교점이 포물선의 준선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점선이 x는 마이너스 p, 즉 두 접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p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증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 y좌표 n분의 p가 되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다음 교점의 좌표를 a, b라 놨을 때 다음처럼 식을 세웠고요. 자,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자,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1. 즉,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p가 있기 때문에 교점은 준선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여대의 모의논술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y는 ax제곱에서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할 때 그 p의 자치를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결국 y는 ax의 제곱도 결국 뭡니까? 포물선이죠. 그래서 x의 제곱은 4 곱하기 4a분의 1y. 이 포물선의 외부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직하는 점들의 자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포물선의 준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4a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답을 미리 알고서 좀 보일 수 있으면 그 계산 과정에서 혹시 실수가 나오더라도 중간중간에 바로 수정하면서 잘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타원의 특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에서 보면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초점의 좌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타원의 넓이가 파이 AB 이렇게 주어진 식의 타원의 넓이가 파이 AB인 걸 이용해서 나왔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연세대 논술 수시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문제를 보면 이 타원의 식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타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문제를 풀어서 1번의 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자, 타원의 넓이 파이 AB잖아요. 그러면 파이 AB의 1번에서 구한 이 식을 이렇게 A에 관한 3차식을 이렇게 나타내서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타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는 많이 못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연세대 수시문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타원의 넓이가 16분의 3파이가 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이렇게 타원의 첫 번째 성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요 내용은 타원의 내용은 이 내용 자체가 모의논술 문제에 나왔던 이화에 대해 모의논술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은데요. 자, 타원이 있을 때 타원에서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의 자치. 자, 어떻게 그러시냐면 이 포물선에서 이 타원에서 직교하는 접선의 자치를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반지름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이런 원이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언급을 하고요. 결국 이 타원에서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의 자치는
원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콘텐츠 네 번째는 쌍곡선입니다. 자, 쌍곡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쌍곡선에서는 영역별로 이제 쌍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조금 나뉘는데요. 자, 쌍곡선은 앞에서 포물선, 타원과 다르게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정근선이란 개념이 또 별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쌍곡선과 그다음 정근선을 경계로 나눠서 이 쌍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쌍곡선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두 개인 영역, 한 개인 영역, 그리고 그을 수 없는 영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 쌍곡선의 안쪽에 쓴 여기 구간,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그을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사실 엄밀한 증명은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좀 시간적인 제약상 이 부분 좀 스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맡기도록 하고요. 우린 좀 직관적으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나가면 이 내부에 있는 점 0, 0에선 그을 수 없고요. 자, 그다음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 여기 원점에서도 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을 수 없는 부분은 쌍곡선의 요 내부의 안쪽 그리고 원점 요소가 그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 한개인 구간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요 포물선의 오른쪽 테두리에서는 왼쪽에 하나 요 점에서 하나씩 이렇게 굴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엔 당연히 굴 수 없고요. 그래서 다시 좀 지울게요. 요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하나씩 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테두리 부분 잠시만요. 네, 요 테두리 부분은 하나씩 그리고 요 정근선도 같은 아이디어로 하나씩은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점근선과 쌍곡선 위의 점들에서는 하나씩 그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점근선과 정근선 요 사이에 있는 부분들 여기의 영역에서는 각각 두 개씩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씩 하나씩 그리고 굴 수 없는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엄밀한 증명은 이제 아무래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좀 판단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좀 기회가 혹시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쉽지만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서울대 수시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를 만족하는 A, B에서 쌍곡선에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이거 뭐죠? 그렇죠. 점근선.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점근선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을 제외하고는 하나씩 그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점을 제외하고는 한 개씩 그을 수 있고요. 그다음 코멘트를 하나 더 달아주겠네요. 원점에서는 0,0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언급해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제외한 저 영역에서는 하나, 원점에서는 그을 수 없다. 자, 그다음 쌍곡선에서 접선을 그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점근선과 경계선을 제외한 요 내부의 안쪽이었죠. 그래서 요 색칠된 부분은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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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요 네 가지 영역이죠. 가장 중요한 거가 경계선 제외하고 그다음 점선이 뭐예요? 여기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으로 된 쪽은 제외를 시켜줘야겠죠. 자, 그다음 이하여대 모의 논술을 실제로 나왔던 내용과 실제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에서 직교하는 더 접선의 교점이 닫히는 아까 타원과 마찬가지로 원의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예시문항, 그리고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간단한 개념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세요.